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릴 줄 상상조차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지만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시모의 행동에 대해 걱정이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 시모는 등산 동호회에 자주 가며 자주 외출하는 것이 늘어났는데 처음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녀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모가 항상 등산만 하고 돌아올 때마다 술을 많이 마셔 집에 들어오거나 혹은 외박을 점점 자주 하게 되자 시부의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이유는 시모가 어느 날부터 우울증으로 병원을 여러 차례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말에 영향을 받아 지인들과 함께 몇 차례 동네 뒷산을 다니다가 여행 겸 처음으로 한 모임에 가입하여 등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우울증이 사라지고 삶의 활력을 얻은 모습을 본 시부는 안심이 되었고 그때부터 시모가 동호회 활동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에 걱정하게 되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나가던 등산 동호회 모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주일 내내 가정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고 놀러만 다니는 모습에 결국 시부가 한마디 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다니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냈었는데 시모는 그 말을 듣자마자 노발대발하면서 흥분을 하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할 거라고 화를 냈어요. 당시에는 우울증을 고치려고 적당히 운동하라고 했던 것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 어떡하냐고 생각하느냐? 집안일도 신경 좀 써야 하지 않니?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자신만으로 챙겨 먹으면 되는 거지? 당신이 나를 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좋겠어. 이제야 인생을 즐기게 됐으면 좋겠는데 좋은 길로 나를 그만두라든가 아니면 나와 함께 동호회 활동을 하든가. 어차피 당신은 바빠서 시간을 내기 힘들잖아. 그냥 나 좀 내버려 두라니까 안 돼. 엄마 때문에 지금 아빠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아. 적당히 해야 해. 너무 지나치면 집안에 균열이 생기게 될 거야. 너도 엄마가 다시 우울증에 빠질 것 같아. 등산을 하면 엄마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시간들이 우울증을 없애준다. 등산을 안 나가고 집에서 쉬면 엄마는 우울증에 걸릴지도 몰라서 집안일은 너희 아빠가 이제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내 평생 내가 해왔다면 이제 내가 할 것이라 생각해. 그럼 너가 나 대신 일하러 나갈 거야? 한 번 더 말하지만 일주일 내내 등산 동호회에 나가는 건 용납 못하겠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신경 써야지. 계획 없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서 멋대로 살려고 하고 동호회에 가는 거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게 아니잖아. 할 일을 하면서 조절을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혼자 살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것과는 뭐가 다른 거죠? 이번에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아빠는 집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밤늦게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아빠가 미리 라면까지 준비해놓고 엄마를 기다릴까요? 하루 정도 나가면 몸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까지 안 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가족 모두가 심취행동에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도 너무 지나친 정도로 등산 동호회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시모는 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는 걸까요? 온 가족이 목격했어요.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매번 가족 모임에 빠져서 시모를 제외하고 외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즐거운 식사를 마치고 식당에서 나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시댁으로 가기 위해 남편이 주차장에서 차를 가져오는 동안 시댁 식구들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 한 대가 저희 앞에 정차를 하더니 문이 열리고 많은 진상객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리는 사람마다 정상인이 없을 정도로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 알고 있던 시부는 인상이 일그러지고 있었어요. 시모도 저런 생활을 만족해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즐기고 있다는 것을 상상하니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시부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시모는 우울증 핑계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면서 맨날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완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이 너무 안 좋게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정찬 관광버스가 시모가 타고 있는 버스일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남편 차가 도착해서 우리 가족 모두 올라타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고 온 가족이 제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관광버스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는데 시모가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뒤에서 따라오며 손을 잡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너무 놀라서 몸을 숨긴 채로 시모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죠. 우리는 술에 취해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금요일밖에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왜 일주일 중에 금요일만 허락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나는 영숙 씨랑 일주일 내내 함께 하고 싶다고. 내일도 나랑 같이 있을래? 그러자 상대방이 나도 스케줄이 있어서 그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승철 씨에게 내 시간을 다 줄 수 없어 이라고 대답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 해. 요즘 집에 있는 노친네가 나를 세상 아래 얼마나 많이 관여하던지 아주 피곤하다고 하네. 나도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어. 돈이 막히면 내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든. 어느 정도 기분을 맞춰주지 않으면 나도 피곤해져.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영숙 씨, 잠깐만 기다려봐. 오늘 나랑 함께 있기로 한 거 아니었어? 지금 힘든 생활을 한다면 이혼하고 내가 더 잘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 거잖아. 힘든 삶은 살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한데 나는 한 사람에 구속되어서 살고 싶진 않아. 집에 있는 그 인간도 내 돈줄일 뿐이야. 나는 가정을 이룬 여자야. 다음 주 금요일에 보자고. 그럼 딱 2시간만 쉬다 가면 안 돼? 이대로 가는 건 너무 아쉬잖아. 아니면 1시간도 괜찮으니까? 저기 잠깐 가서 쉬다가 가자. 그렇게 할 거지? 그럼 딱 1시간만 쉬다가 가는 거야? 나도 더는 양보 못해. 요즘 승철 씨가 나한테 상당히 집착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자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 가족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시모의 모습을 멍하니 보며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부는 시모가 처음 본 남자를 보고 손을 잡고 호텔로 향하는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한 표정을 지은 가족들은 화가 난 시부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명백하게 보였기에 일단 시부를 진정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말했지만 이미 시부는 가족들을 뿌리치고 심오한 남자가 호텔로 들어가는 것을 본 즉시 이성을 잃고 호텔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남자를 돌려 세우자마자 주먹을 들어 올리고 피가 나타나자 시모는 경악했습니다. 현장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시부에게 머리채를 잡혀 호텔 밖으로 끌려나가게 되었어요. 가족 모두가 흥분한 시부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부가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순간이었어요. 항상 조용하시고 묵묵하셨던 시부가 분노를 토로하는데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모는 시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혼란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해줬더니 나를 배신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놈과 쿵짝거리고 있었어요. 호텔에 들어가서 뭐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당신을 두고 뭘 하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맥주 한 잔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어째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승철 씨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남편이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설명 좀 해주세요. 원래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제 말을 좀 믿어줘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다면 모두 드러낼 거예요. 영숙 씨가 나 말고도 만나는 남자들이 진짜 많다고 해요. 하루에 1명씩 일주일에 남자들과 즐긴다면서요. 남자들한테. 그날은 매우 인기가 많아서 함께 놀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다는지요. 그쪽에 사는 영숙 씨의 남편이 되어 있어서 한 가지 충고를 해드릴게요.
여자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속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얼마나 센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우울증지라고 하는데 보면 그건 그냥 핑계에 불과한 것 같아요. 동호회 활동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우울증 글 이야기한 거라고 합니다. 남자들은 여러모로 홀릴 정도로 뛰어난 즐기는 재주가 있어요. 몸매 또한 나이에 못지않게 매력적이고 활기찬 반응까지 함께합니다. 형상 동호회 활동을 위해 나온 남자들 중 대다수가 여성분들과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자 하죠. 거라고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남녀들이 짝을 이뤘는지요. 그동안 얼마나 무관심했으면 영숙 씨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같은 남자이지만 그쪽은 정말 인생 헛살인 것 같네요. 영숙 씨,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이에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마다 만났어요. 그쪽에 상상하는 이상으로 할 건 다 있으니까 고소를 하던 알아서 하세요. 이제 그만 영숙 씨 제게 보내주시죠. 너 미쳤어. 내가 뭔데 남의 가정을 파탄 내려 하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놀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바른 대로 대답하라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 거죠? 김호는 말을 더듬어가며 당황하고 있었고 옆에 같이 있는 남자는 시부만 있으면 된다며 상간소송을 해도 위자료를 전부 받아줄 테니 이혼을 빨리 원했어요. 그 이후 시부는 시모를 용서하지 않았고 그동안 시부몰에 만난 남자들을 대상으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며 시모에게 이혼 서류를 전달하면서 부부 생활을 이어나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마침내 모든 행동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무릎 꿇었지만 이미 시부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질 수 없었어요.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 모두 시모에게 실망을 갖게 되어 한동안 만남이 없었습니다. 충격을 받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시부를 위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시부는 차라리 속 편하다면서 앞으로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하시던 일을 정리하고 혼자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지만 저도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여 시부를 응원했었습니다. 시모는 중간중간 저희 부부와 신혼의 회를 가자고 했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한동안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신우는 시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가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러나 시모의 바람으로 인한 상처가 아직도 아물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고 이 소식을 듣고 저희 부부는 너무 놀라 서둘러 신우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우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저는 그렇지 않을 거란 희망을 품었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우는 자신의 남편 뒤로 숨어들고 자기를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미 신우 남편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대략 들어서 매우 곤혹스러웠습니다. 일단 그 증거물에 대해서 조금 가져와 봐. 엄마가 지금 무엇을 저질렀는지 전부 봤는데 그동안 아는 척하고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것이야.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줘. 회사 동료로서 친하게 지내는 사이지만 그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빠는 내 말을 믿어줘야 한다고. 너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이미 여기에 증거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할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다들 아시잖아. 그 사람 뱃속에 지금 다른 남자의 자식을 품고 있는 중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 둘은 몰래 산부인과에 방문하던 중 남편이 제게 걸렸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없는데 혼자 가기가 두려워서 같이 가도록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요? 만약 임신했다면 당연히 제게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이고 함께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회사 동료와 함께 산부인과에 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죠? 결국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두 밝혀지는데 끝까지 부정하려고 한다는군요. 우리 부부는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관계가 없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저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저도 돈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부터 서로 방을 나눠서 지내왔는데
그 후 저에게 이 사람이 어째서든지 요구하면서 시작했어요. 술 취해서 자기 방에 들어온다는 변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 생각해요. 제가 정신없어서 술을 안 마셨는데 이런 변명을 하면 안 돼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음파 사진을 보고도 저 사람을 옹호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진실은 밝혀질 텐데요. 남편이 흔드는 채로 초음파 사진을 들고 오며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어쩌면 유전자 검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르겠지만 속이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화를 내서 대답하는 것에 잘 대처하지 못했던 신우이면서요. 결국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신우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용서를 얻었죠. 남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신우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어 이혼 동의서에 도장 찍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있고 8살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부와 시모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결국 신우 남편은 신우와의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자식을 모두 잃게 되는 상황에 처한 신우는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은 신혼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고 한순간에 두 집안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자 저 또한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이 남 몰래 바람 피우거나 하지 않지.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당신이 절대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한눈 팔지 말고 당신이라도 제대로 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해줘야 해요. 그렇게 하면 가능할 거라고 믿어요. 그동안 나를 지켜봤지만도 몰라.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가 살아온 세월들을 생각해봐. 나는 우리 엄마나 동생처럼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절대로 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의 자녀들을 잘 챙기세요. 오히려 저는 바람 피우지 않고 우리 가족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고 있다는 거요. 그러니 우리는 그만두어야 해요. 남편은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동안 남편이 가족에 충실했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를 믿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남편을 믿기로 했고 한동안 그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 가정에 해로운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부부가 함께 있을 때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이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초동에 신축 빌라가 나와서 입주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회사 생활하기에 너무 좋은 위치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 욕심 부렸는데 계약을 하게 되었죠. 현재 거주 중인 집도 충분히 좋은 지역이지만 아이들이 앞으로 다닐 중고등학교를 걱정해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싶었고 남편도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둔 적금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은행을 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근무해야 할 남편이 급히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큰 가방을 메고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 다른 것 같아서 남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죠.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더니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라 생각했고 나와서 대화를 나누고자 잠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는 남편을 보자마자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남편은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들고 있던 가방을 보관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었는지 알 수가 없어 최대한 거리를 두며 묵묵히 뒤따라 갈 수밖에 없었고 남편이 향하는 목적지에는 뭐가 있을지 궁금해지더군요. 지하철까지 함께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남편의 뒤를 따라간 곳은 저희 집과 반대편 상당히 먼 곳이었어요. 차도 있는 사람이 왜 옷을 갈아입고 지하철까지 타면서 그 먼 거리를 고생해서 왔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다세대 주택단지가 있는 곳에 도착한 남편은 어느 집에 도착해 벨을 누르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꽤 젊은 여자가 남편을 보자마자 많이 기다렸다면서 달려들어 포옹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저에게는 결코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남편이 모든 걸 철저히 숨기려고 옷까지 갈아입으면서 모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한 모습들이 큰 배신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여자를 밀어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너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질질 끄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바로 본론부터 얘기할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의 만남, 솔직히 서로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 알고 있지? 나중에 이 사실을 당신 집안 사람이나 우리 집 사람이 알게 된다면 서로에게 상처밖에 안 남는 거라고. 나도 그동안 당신을 진지하게 만나오고 있었지만 오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되는 건 시간 문제야. 20도 서로의 집안에 걸리지 않으려고 마련한 거잖아.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우리 둘의 안전한 공간을 마련한 것이야. 여기도 안전해 보이진 않아. 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우리 집은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어. 나조차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어.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집과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더 나간다면 정말로 돌아갈 길조차 없어질 거야. 당신도 지금 가진 가정을 잃고 싶지 않겠지? 우리 관계는 없어질 필요 없이 현재 유지하는 게 좋을 거야. 불장난 같은 거 당신도 잘 알잖아.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미 와버린 거야? 차라리 우리 새 출발하자. 뱃속에 있는 당신의 아이와 다시 시작하는 거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억지로 살고 있는 현 가정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당연히 이혼하면 지금까지 꾸려왔던 가정이 무너지니까. 마음은 나쁠지 몰라도 앞으로 더 많은 날을 살아가야 하는데 행복한 삶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우리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혼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도 빨리 정리를 하고 내게 와줬으면 좋겠다. 거짓말하지 마. 어떤 임신인가? 우리는 서로의 가정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엄격히 지켜야 했고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헤어지자고 하니 거짓말하는 거야? 한동안 약을 먹지 않고 있었어. 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끊었던 거야? 나중에 확인해보면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0% 나올 거야. 당신아,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말했다면 절대 바람 같은 건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 그런 상황은 없을 거니까 무조건 믿어달라고 했던 거지. 그러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가.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얘는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동생이야. 사정이 어렵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길래 오늘 돈 좀 가져왔어. 여기 내가 말한 500만 원이라면 나도 가진 게 이것뿐이라 더는 도와줄 수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알아보든지 해야 해. 지금 나한테 이익과 500만 원 가지고 떨어지라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함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 온 세월이 5년이 지났다. 500만 원으로 끝내자고 했는데 어찌 되었건 내 입도 근질거렸다. 우리 관계 다 말해주어야 할 것 같다. 저 사람과 5년간 만났었고 이제 임신했다. 그쪽보다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그 사람 나에게 주세요. 상간녀가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만큼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요청했을 때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는 나는 상간녀를 향해 수차례 손을 올렸다. 남편은 흥분한 조를 말리기 위해 온몸으로 맞기 시작했으나 남편의 뺨에도 수차례 손을 올려놓았다. 나를 속이고 5년 동안 철저히 정사녀와 만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온몸이 전율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나 신우보다 더한 사람이 남편이었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이혼 통보를 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뒤쫓아왔지만 내가 거두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고 있을 때 고시원이 보여 한동안 정신을 차리기 위해 여기에서 머물라 하며 나중에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끝날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남편을 따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고시원 앞에 서 있을 때 저를 따르던 시모와 신호는 더 이상 제 의지를 쫓지 않았고 술에 취한 채로 살던 그 지역에 다시 돌아와 계약한 집을 해지하기 위해 부동산에 들렸습니다. 이혼 후 계약한 집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이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포기하겠다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동산 문이 열리고 시모와 신호가 나타나 부동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정한 위약금을 감수하며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시모와 신호가 옆에 앉아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있었습니다. 신축 빌라에 입주할 줄 알았거든요. 입주 날짜까지 정하면서 저를 보며 가족끼리 복잡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고 같이 살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김칫국을 사발로 마시고 있는 시모와 신우를 보자마자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고시원의 주소를 적어줬어요. 시모는 제가 적어준 주소를 보면서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 옆에 있던 물잔을 들어 시모의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버렸습니다. 당황한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제 멱살을 잡으며 계속했습니다.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모습에 가엾은 표정으로 남편이 시모와 닮아 바람을 피우고 고시원에서 생활한다고 말했다. 바람을 피워나며 이혼당한 너희들끼리 부대들며 살라고 시모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제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았고 제가 적어준 고시원의 주소를 가지고 급하게 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 모든 사실을 듣게 된 시모와 신우는 남편을 데리고 와서 우리 부부만큼은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원활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제가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상대방 여성 간의 미풍양속 침해로 소송을 진행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이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해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과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속아온 시간 동안 남편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아이들 역시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깊었지만 뒤에서 알지 못했던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도 큰 상처를 받았고 결국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 집 근처로 이사와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기는 하지만 아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상간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유산되었고 전 남편은 만나주기를 거절하여 다른 행동까지 나서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가 절대 술을 마셔 또 손 놓고 썰렁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한심하네요. 바람 피우는 것이 집안 문화인지 알 수 없지만 삶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네요. 전 남편은 아이들을 핑계로 저와 계속 만나려 하지만 이미 떠난 마음은 붙잡을 수 없겠죠. 앞으로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가정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